안녕하십니까. 신의한 최신의식입니다. 북한이 신형 미사일을 발사한 지 5일 만에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중장거리 미사일 같습니다. 400km 이상 날아간다고 하니까요.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또 미사일 같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쌀을 준다고 하는 둥 평화 무드를 계속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영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이 미사일을 벌써 두 번째, 닷새 만에 또 쐈습니다. 예. 예.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500km 이상 날아가는 중장거리 미사일 같습니다. 예. 화성 7호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미사일인데요. 노동 미사일인데. 그 이스칸데르라는 그 러시아급 최초의 며칠 전에 4, 5일 전에 그 쏘았던 그 미사일을 쏘자마자 북 도발에는 당연히 도발을 오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항의를 하거나 응징을 하거나 아니면 말로라도 항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도발에 식량 지원을 나서고 막 이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 북의 핵무장을 덮여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격이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가 크게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프랑크푸르트의 그 신문 짜이퉁 알게마인의 그 짜이퉁이라는 그 독일에서 유명한 신문이 있습니다. 취임 2주년 기념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는데, 했죠. 예, 기고를 했는데 그 기고 내용 중에서 이제 평화가 대한민국에 안착됐다. 또 뭐 이런 아주 그냥 평소에 하던 평화를 갖다가 선언을 했어요, 거기에. 근데 불과 이게 물론 기고에 대한 그런 부분은 바로 전에 했지만은 이게 지금 취임 2주년을 갖다가 맞이해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 건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을 세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랖과 비슷한 얘기를 갖다 계속 하면서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쌀을 지원한다는 이 말이죠. 지금 항의도 안 하고 변명도 안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 대해서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게 정부의 본질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면은 이제 항의를 하고 국민들에게 담화를 발표하고 군인들에게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하는 어떤 쇼라도 비록 쇼라도 응분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뭐 그대로 지금 이게 뭐 하는 조치입니까? 그럼 국민들은 앉아서 죽으란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또 7일날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했잖아요. 이 이제 심각한 그런 상황에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고민정 대변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쌀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협의를 했다. 천만에. 미국은요, 그런 쌀이라는 얘기, 지원 이런 얘기는 일체 없고, FFVD, 소위 말해서,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다시 말하면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고만 이렇게 멘트를 갖다 발표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쓸데없이 말이죠. 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사일을 쐈는데 또 쐈지 않습니까? 또 쐈죠. 상황에서 또 쌀 얘기한다고. 쌀 준다고 했는데 지원한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통일부 장관이 가서 뭐 누구를 만나고 뭐 이러는데 그 통일부 장관 좀 문제가 많았던 그 통일부 장관이구나 하고 생각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눈여겨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또 쏘아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핵탄두만 실으면 핵미사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국가 안전보장을 갖다가 책임지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발표해야 됩니다. 그렇죠. 국민을 갖다가 안심시키고 또 국민의 비장한 각오로 대응을 해야 되고 저항을 해야 되고 방어를 해야 되고 방어 및 공격을 감행해야 되고 국가를 보위해야 되는 게 헌법의 대통령 선서에 나오는 그렇습니다. 제일 목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지금 아무 말이 없죠. 오늘 4시간 정도 지나면 KBS에 아마 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뭐 여러 가지 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자, 쌀 얘기를 어떻게 할 것이며 식량 지원을 어떻게 얘기할 것이며 지금 국가 이 보위를 한다. 국가 방어를 한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국방부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국방부는 아마 미사일이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밝힌 모양입니다. 예. 그 전에까지는 이스칸데르 발사체. 이거는 발사체라고 그러고 이게 미사일이냐 아닌지 분석 중이다 했잖아요. 외국에서는 전문가들이 전부 이건 미사일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사진에 다 나와 있죠. 네. 북한이 공개했지 않습니까? 이스칸데르 지금- 미사일을 공개했는데 발사체라니요. 지금 말이죠.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국가를 경영하는 소위 국가를 보위하고 안전보장을 위해야 되는 이 국군, 국방부가 지금 앉아서 가만히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불안하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국가가 존속의 의미가 없습니다. 국가가 뭡니까? 국가가 정권, 권력을 왜 잡습니까? 권력을 잡는 이유는 그 권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국가를 내가 맡아서 국토 방위를 하고 국민들을 민생을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잘 먹여 살려서 풍요로운 국가를 만든다 하는 소위 부국 강병이라는 이런 논리로 국가를 권력을 맡는 건데 이건 지금 부국도 안 되죠. 경제도 지금 아주 토탄에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죠. 또 지금 국가 안보도 지금 바로 이 지경에 또 여기 나왔는데 바로 미사일을 쏘았다고 아까 기다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서 지금 도대체 이게 살면서 이 나라 군이 과연 존재하는가? 이 국군이 정말 있는가? 그 많은 장성들, 우국장성들, 우국지사들이 없는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국군이라면은 국군이 무엇인가? 지금 이런 생각까지 지금 나고 있습니다. 1930년대, 38년도에 유럽에서 말이죠. 나치스, 히틀러 총통, 그 다음에 영국의 그 챔벌린 수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챔벌린 수상이 평화 하면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지금 나치스 총통인 히틀러는 야심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유럽을 전부 다 일망타진하려고 전쟁에 내적으로 광분하고 있는데 더 나가서 평화협정을 했습니다. 뮌헨에서. 그런데 이 히틀러는 조건을 걸었죠. 거기 체코에 있는 슈텐텐이란 그 지방을 갖다가 우리에게 합병을 시켜주면은 우리 유럽 평화를 갖다 안전보장하겠다 해서 그 챔벌린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동의를 해서 흰 종이를 얻었는데 그 종이가 무엇이냐? 유럽 평화를 갖다가 이제 유지한다 하고 이제 챔벌린이 좋아서 돌아와서 승승장구로 챔벌린 넘버원 할 거 아닙니까? 평화를 추구했던 바로 1년 뒤에 바로 공격하고 그렇죠. 폴란드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을 쓸고 영국까지 공격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챔벌린은 날아가 버렸죠. 네, 날아가 버린 거 정치 생명은 없어져 버린 거. 벌써 그건 아주 안 좋은 지도자로서의 낙인이 찍혀버렸죠.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 국가가 지금 만약에 미국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상을 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미사일 날라와도 쌀 지원하는 걸 통일부 장관이 가서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돼가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또 미사일을 날리면서 또 그 북한 매체들에서 지금 공격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오지랖과 비슷한 얘기를 또 하질 않나. 그럼 모욕을 당하면은,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또 국가를 보위하는 통수권자는, 국군의 통수권자는 일단 말이라도 항의를 하고 저항을 하고 분노를 표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전혀 아무런 대책이 없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언론에 지금 잘 몰랐지 않습니까? 오늘같이 미사일을 쐈으면 예의주시했으면은 뭔가 대비태세를 해야 될 텐데 오늘 NSC 열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발사한 뒤에서야 아는 그야말로 거짓말만 하는 정부. 이상한 게 또 쌀 준다고 하니까 너무나 한심합니다. 평화란 게 뭐냐? 평화란 거는 전쟁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평화가 존재하는 거지, 전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평화는 없습니다. 그건. 그렇죠. 네. 평화는 유리그릇이란 얘기가 있잖아요. 금방 깨지는 거거든요.
단단하게, 미국이 왜 단단한 국가인 줄 아십니까? 유비무한, 준비가 다 돼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이 까불면 타격해버리면은 지구상에서도 없앨 수도 있다라는 확신들을 갖고 있는 그만큼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평화로운 그 국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식으로 미사일을 날리고 거기다 핵탄두만 실으면 핵전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서울은 바로 그냥 이게 완전히 불바다 되는데, 뭐 핵이 없더라도 불바다 되죠. 거기 뭐 그냥 미사일, 그냥 탄두 미사일 실어가지고 여기다 쏘아 올리고 그 다음에 방사포 막 지를 때 지금 뭐 다 뚫어놨잖아요. 지금 저 철책선도 다 없애버리고 사단들도 몇 개 다 없애버리고 말이죠. 기갑사단들도 없애버리고 탱크 북한에서 내려올 때 막아놓은 방호벽으로 있는 탱크를 막는 그런 벽도 없애버리고 해안선 철책선도 없애버리고 또 심지어는 17일 날 연평도 등대를 갖다가 환하게 비춰가지고 우리들이 그 있는 그런 취획 간첩들이 침투할 수 있는 과거의 군인들이 45년간이나 절대 키면 안 된다고 했던 바로 그걸 갖다 환하게 등대를 밝힌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지금 큰일 났습니다. 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 얼마 전에 김정은이하고 문 대통령하고 좀 백두산까지 가서 막 웃으면서 그 영부인하고 같이 그렇게 평화가 오늘 금방 오듯이 하더니 말이죠. 그 하노이 회담하고 난 다음에 오지랖 하지 말라. 중재자 무슨 촉진자 웃기지 마라 하면서 얼마나 대통령을 모욕을 줬습니까?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을 모욕을 준 거죠. 그렇죠. 아니 그랬으면 이제는 뭔가 좀 생각을 해야 하는데 미사일을 쏘았는데 다른 나라 전문가들은 다 미사일이라고 그러는데 분석 중이다. 발사체. 훈련 중에 대낮에 쏘았으니까 이거는 훈련이다. 아휴. 이거 정말, 나라가 개판 5분 전입니다. 예, 이래서 이 평화라는 거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평화는 자유를 담보로 한 평화를 하는 거지. 김정은의 평화는요, 그건 독재의 평화고 자유가 없는 평화고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자유가 있는 평화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강건하게 북한에 대해서 항의하고 불사한다 전쟁도 하는 강건한 그 옛날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렇죠. 하신 말씀 있잖아요.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네. 그리고 그 준비한 거 응전하는 그 모습, 이것이 통수권자의 진면목입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봅니다. 통수권자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가? 두 번째, 군인들은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고 국방부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세 번째, 공직자들은 이렇게 위험한 시대에 있으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응전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저는 그걸 갖다가 질문을 던집니다. 예. 네. 아유,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상황이 이쯤 되면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네요. 예, 이쯤 되면 말이죠.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또 우리 군에 대해서 경계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진짜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정말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의 한 수 구독 부탁드리고요.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